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픈소스 마케팅의 오경석입니다. 우리가 지난 챕터 2에 이어서 이번에 챕터 3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챕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벤트는 우리가 첫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벤트 기반의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벤트가 거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사용자의 행동을 이벤트로 정의하고 이벤트에 수집할 데이터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이벤트라는 거를 접하다 보면은 그 이벤트를 어떻게 내가 설계를 하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강의와 함께 어떻게 이벤트를 기획하고 수집해야 될지 같이 한번 학습해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요, 수집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집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냥 이벤트 수집을 하지 않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쓰고 있던 시점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하고 수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용자의 행동들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이벤트는 수집을 시작한 시점부터 데이터가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수집을 잘 진행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이벤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특정한 버튼을 클릭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페이지를 조회했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들의 액션들을 이벤트로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 이벤트 안에는 이벤트 매개 변수라고 하는 이벤트의 세부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상품을 조회했다라고 하는 사용자 행동, 이게 바로 이벤트가 될 텐데요. 그 이벤트 안에 어떤 상품을 조회했는지, 그 상품의 뭐 아이디는 무엇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카테고리 정보는 무엇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벤트의 세부 데이터인 이벤트 매개 변수로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벤트가 언제 실행이 될 거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벤트 트리거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이벤트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오픈소스 마케팅 블로그죠. 블로그에 있는 그 글을 조회할 때 그때 이제 이런 이벤트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 보기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고 이게 이제 언제 실행되는지 트리거를 한번 정해보면 블로그 글, 그러니까 특정 블로그 글 페이지가 로드가 완료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이벤트에는 세부 데이터로 글의 아이디, 그 다음에 글의 제목, 그 다음 작성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글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글의 추가 정보인 뭐 태그라든지 카테고리 같은 것들도 함께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벤트 매개 변수나 이벤트 이름이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4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이벤트명이나 매개 변수 키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벤트의 명칭은 view article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의 세부 데이터인 매개 변수로는 뭐 id라든지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영문 소문자로 이제 작성을 해서 실제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좀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음악 스트리밍 앱 같은 곳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그런 행동을 수집하려고 하는 이벤트인데요. 얘가 이제 언제 실행되는지 트리거를 살펴보면 사용자가 음악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음악이 재생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할 때가 바로 트리거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기록되는 것은 바로 음악 재생이라고 하는 이벤트.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음악의 아이디, 그 다음에 음악의 이름,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죠. 이 음악의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앨범에 대한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장르에 대한 정보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재생하는 행동에도 이렇게 다양한 매개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영문으로 실제 기록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그 숙박 앱 같은 것들이 있죠. 여행 앱이나 숙박 앱 같은 곳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정의 특정한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받은 페이지예요. 네, 그래서 트리거도 보시면은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 결과 페이지가 로드되었을 때라고 해서 그때 이벤트를 수집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런 세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검색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숙박이니까 그 체크인하는 날짜가 있고 체크아웃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명이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노출된 검색 결과는 총 몇 개인지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을 같이 할 수 있겠죠. 뭐 추가로 더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뭐 체크인 날짜와 체크아웃 날짜를 계산을 해서 총 몇 박 며칠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죠.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정보들을 가져온 거예요. 검색어, 그 다음에 일정, 인원, 그 다음에 뭐 지역 같은 것들. 추가로 뭐 노출된 상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벤트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상품에 있는 이런 정보들도 같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로 쓸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B2B 서비스 하시는 곳들은 되게 중요한 액션이 되겠죠. 실제로 리드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의 제출을 완료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언제 실행될지 그거를 보면은 사용자가 그 컨택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컨택 페이지에 정보들을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빼먹었다든지 뭐 회사명이나 이메일 같은 걸 빼먹으면 전송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필수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고 문의 폼을 정상적으로 제출을 했을 때 이 이벤트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필요한 그런 세부 데이터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이벤트와 함께 같이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의 이벤트 남기실 때에는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할 수 없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간혹 보면은 이런 문의 남기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벤트를 수집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바로 이 전송하기 같은 이 서브밋 하는 이 버튼 클릭을 이제 트리거로 잡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잡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때 그때도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수집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벤트가 과하게 잡히게 되겠죠. 실제로 제출된 게 아닌데도 계속 수집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폼이 제출됐을 때 이런 트리거를 조금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벤트가 그냥 무엇인지 이런 거 한 맛보기 정도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벤트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